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두 갈래일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있고, 한켠에는 실패에 대한 또 이런 상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공부를 하시면서 울컥울컥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될 부분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동안은 그 부정적인 감정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같이 할 겁니다. 일정 부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 2주 지나면은 또 공부에 몰입되는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OT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 할 겁니다.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 법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좋지 않은 경험들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본 입장에서는 저는 그 희망에 차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 쭉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현재 상태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장래가 아주 중요하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울리나요? 찍찍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리나? 괜찮나요? 괜찮아요? 좀 찍찍거리죠? 조금 찍찍거린 것 같아요. 나는 또 내 귀에 도청장치가 들어있나 이렇게 했는데 조금 찍찍거려요. 조금만 봐줘요.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장래 가까이는 내년이겠죠. 내년 1월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확신을 이제 갖고 과정을 운영하는가 하면은 시험을 붙이기가 또는 이제 본인이 합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결정적으로 가늠하는 척도는 학생들의 능력입니다. 학생들은 또 자질인데 로스쿨은 초기에도 그렇지만은 한 4, 5년 전부터는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로스쿨 순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위들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고르게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으로 분포가 돼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현장에서는 강하게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우리 가르치는 부분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결과를 내는 게 대단히 힘드는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지도하는 부분을 잘 따르고 또 여러분 스스로 소화할 능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 집단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큰 광맥을 발견한 광부처럼 저는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감을 지금부터 갖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긍정적 마인드로 올리시면은 좋은 결과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맞을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고 또 가르칠 것이고 학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맞아왔다. 또 여러분한테도 맞을 겁니다. 원래도 이제 좋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잘 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10% 내지 15%는 이렇게 좀 상대 학생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제가 차단을 합니다. 우리가 8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단계에서 제가 이제 다른 학원과 다르게 학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핍니다. 살피는데 학생들이 많이 몰리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살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베테랑들은 슬쩍만 받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학생들을 나름대로 이제 선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여러분에 대한 자부심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이제 조금 얘기들을 좀 하면은 칠판 조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합격이 아니라 우리 설명회가 있습니다. K2 설명회가 있는데 쉬실 때 또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피곤하시거나 하면은 이번에 진행한 설명회를 조금 보시고 오늘 또 OT는 다른 방향에서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을 전제로 진행하니까요. 그 내용도 보시고 또 오늘 하는 내용도 보시고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 말에 대한 대답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해요.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데이터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시험이 끝나면은 문자를 보내면은 정말로 고맙게도 답을 해줍니다. 객관식을 몇 개 맞아서 이렇게 기대만큼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정말로 이제 고마운 문자가 어떤 문자인가 하면은 시험이 안 된 학생들이 보내는 문자입니다. 그런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줘요. 시험이 된 학생들이 보내는 문자도 너무나 고마운데 안 된 학생들이 보내는 문자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이렇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원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 학생들은 이 화면을 보지 않겠지만은 본다면은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낸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응시의 수가 1회이고 초시이고 지금 이제 우리 클래스로 치면은 졸업을 위한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3분의 1 내지는 한 40% 정도 졸업을 위한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점수가 아직은 여러분 능력이 발휘되지 않은 점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발휘시킬 겁니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가지고 887.48이니까 시험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간발로 안 됐는데 저는 이 학생이 내년에 또 실패할 것인가 이런 염려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위해 된 상태에서 이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 자체적으로 동력을 확보했어요. 이 학생이 학원 밖에서 공부하든지 학원 안에서 공부하든지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학생입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초시다 이런 얘기는 작년 점수가 어떤 얘기는 졸업을 유예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6모 보고 8모 보고 10모 보고 졸업시험 보고 졸업을 통과하고 그 다음 변호사 시험을 봐서 1016점입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미래가 다르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제시입니다. 작년에 800점에서 올해 917점. 본인하고 통화했더니 시험 합격한 걸로 너무 만족한다. 자기는 작년에 저 점수를 받고 영원히 나은 변호사로 인연이 없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원래 그래도 통과된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앞으로 필드에서 만회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총점 799점입니다. 올해 940점이에요. 이 학생도 통화해보니까 몇 군데 실수한 부분은 있지만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작년에 절망적인 순간을 생각하면은 올해 너무나 만족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응시 횟수가 3회인데 작년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시험을 드랍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시험을 봤는데 아깝게 떨어졌죠. 0.2점입니다. 0.2점. 떨어진 점수가 0.2점이에요. 이 학생이 이제 주는 우리가 굳이 우리 측면에서 교훈을 찾으면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합격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간발의 순간에 집중이 약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공부에 소홀함이 발생했거나 이런 결과로서 아깝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응시횟수 3회입니다. 작년에 총점 789. 고득점 안 하지만은 합격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찾겠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4회입니다. 4회.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점수가 787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반이 되게 약한 상태예요. 법적 기반이 되게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합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초시나 많아봤자 제시 정도 되니까 앞으로 올라갈 기회가 상당히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은 887점인데 이 학생은 왜 이제 작년에 K2 들어왔는가 하면은
본인은 성향상 강의를 듣는 게 좋다.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 에너지 가동률을 높이지 않아도 지식을 쌓게 돼 있습니다. 남이 해주니까요. 그래서 강의를 듣지 않고 본인 노력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뭐 절반 정도는 강사에게 맡기고 내 시간을 할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939점입니다. 그다지 점수가 높지 않죠.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생 파이팅이 너무 부족해요. 이제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중으로 우리 벽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기 쉬운 그 면에 이게 표들이 좀 붙을 거예요. 그 표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2023년 10회 변시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입니다. 제가 매년 내는 예상 커트라인이에요. 그 예상 커트라인을 객관식은 118개로, 총점은 1000점으로 이렇게, 그런 표 비슷하게 붙일 거예요. 왜 이제 그렇게 붙이는가 하면은 내년 시험의 컷을 올해처럼 896점이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 학생이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조금만 다음에 합격하려니 이렇게 아니한 마음이에요. 아니한 마음이어서 작년에 하던 걸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노력의 투여치를 작년만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상승폭이 적어요. 우리 학원에서 저 점수대에서 상승폭이 가장 적은 형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올린 친구가 설명회 7.0반 설명회에서는 제가 그 학생의 데이터를 공개했었는데 724점에서 1009점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300점 가까이 올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몇 번째 보는가 하면 5번째 봐요. 5번째. 뭐 그냥 학교 때 방황을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제시 때 힘을 냈다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600 몇 점, 초시 때. 그 다음 제시 때 690, 3시, 4시 때 710점, 4시 때 724점이 최고점이 그 학생이 달성한 최고점. 그 다음 나머지 기간을 달려가지고 1009점까지 올렸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보는 학생들은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이고 그 능력치를 이제 발휘하게 하는 부분이 우리의 몫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 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되 우리가 이제 방향은 제시할 겁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이런 부분 이제 마치고 오늘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내드린 OT 자료라고 있습니다. OT 자료.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학교 책임반 운영 안내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번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높여두면은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공부를 지금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스스로 엄격하자 이런 기준으로 객관식은 118개, 총점은 1000점을 합격선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강좌를 선택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이 나는 강의를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이번에 안 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의를 학교 다닐 때 들은 학생들은 암기하면서 들었어요. 암기하면서. 예컨대 선생님이 신뢰보 원칙 의의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본인은 요건을 암기를 하세요. 이게 실강이란 부분은 템포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동영상 이렇게 배속을 하는 것보다 템포가 높지 않으니까 그 실강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세요. 충분히 살려가지고 아는 얘기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암기를 해버리시고 모르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나면은 복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두뇌 가동률을 조금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강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6개월 정도 학습하면은 작년 기준에 비춰보면은 3기로 들어갑니다.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7.0반하고 통합해서 진행을 해요. 이때 여러분 실력이 뒤지면 안 됩니다. 7.0반을 일부 학생들 압도를 하고
일부 학생들은 경제권이 있고 일부 학생들은 또 경쟁에 완전히 낙오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평균점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하면 합격합니다. 이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든 일인가 하면 매일 하니까 힘들어요. 매일 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도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5번 알고 있는 부분이고 6번입니다. 하루 학습 진도는 강의 계획서에 있습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되고 또는 달성한 정도를 모의고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공부를 한 부분이 점수로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약하면은 내가 뭔가는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방향을 고민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은 대면 첨삭기를 좀 활용하시고 또 강의하는 분한테 수시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7번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본인 수준에 맞게 수강 방법을 좀 달리해달라. 그리고 모의고사 실시는 7점 명반과 동일한 수준 횟수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에너지 투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 첨삭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9번입니다. 우리 학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오늘 공부를 잘했다. 잘했으니까 이 방향대로 내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어제 했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왔을까? 내 방향이 뭔가는 잘못됐구나. 방향 수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10번입니다. 장학금을 수령하는 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11번입니다. 기출문제나 변형 문제를 다루기는 해야 되지만 시험 직전에는 예상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답을 암기하기가 수월하니까 기본적인 훈련은 필요하지만 예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주말 기록형 스터디 반드시 참여하시고 특강도 활용해서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13번에 결석하고 지각하고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고 이거는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현명한 변시 준비를 위한 조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전제로 내가 그동안에 세월에 대한 치열함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은 전제로 하시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2번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동료 함께 좀 하시라. 스터디 적극 참여해서 집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는 본질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쉴 때나 그 다음 식사를 할 때나 아니면 주말이나 이렇게 할 때는 어려움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사람이 싫어요. 어울리는 게 싫어요. 이런 성향이면 바꾸세요. 바꾸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야 될 경로들이 사람을 접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번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라. 학원 실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실강 들으면은 내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남의 도움으로 지식을 쌓아야 되고 시험이 다가오면은 강의를 안 들어도 될 정도가 돼야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반대로 해요. 지금처럼 시간이 많을 때는 혼자 끙끙거리다가 나중에 시험이 다가오면 허겁지겁 강의를 듣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을 때 지금 강의를 들어서 지식을 빠른 속도로 쌓으시고 그 다음 시험 민박해서는 내 시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력이 있기 전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4번입니다. 혹시 4번처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불합격한다 이렇게 단정은 못하지만은 본인 능력을 아주 일부만 활용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니까 아주 위험한 방식이고 하면 안 됩니다. 수치를 제가 계산을 해드릴까요? 1시간 걸려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간 걸려 집에 가면은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이에요. 그럼 이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이면은 한 달 30일이면 120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남들이 30일 하는데 나는 18일 내지 20일 하는 겁니다. 경쟁자의 3분의 2만 공부해서 될 수 있는 시험 아닙니다. 완전히 더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원은 아침에 9시부터 시험을 보기 때문에 1시간 걸려 와서 시험 보고 나면 오전이 다 날아갈 거예요. 진이 완전히 빠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초기에 이렇게 통과가 안 되니까 예컨대 7월이나 8월에 이사를 오면은 그때는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체력 고갈이 심해지는 시기인데 체력이 고갈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내년 시험 대기가 상당히 애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무조건 신림동으로 거리가 먼 학생들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가로 안에 더 중요합니다. 작년 그대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작년 그대로 열심히 하겠다. 작년에 열심히 했을 거예요. 나름. 그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6번에 이따 자료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7번. 기본서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꼭 기본서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고 민법은 반드시 기본서로 해야 됩니다. 민법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절차법은 기본서로 하지 않으면 흐름을 놓쳐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이 세 과목은 기본서로 실력을 쌓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민법을 암기장이나 기출문제로 다룬다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붙지를 않아요. 민법이 법학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민법이 약한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원리를 깨우치면은 법에 대한 물리를 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형법이나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데 접근이 수월해지고 민법에서 좌절이 생기면은 그 다음 법으로 진행을 못 합니다. 그냥 읽을 뿐입니다. 의미 없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취약 과목은 전문가 특별한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록형 특강 아니면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닉이 있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드는 부분이어서 학생들한테 조언하기는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시험이 되는 길이 있다면은 비용 투자를 하고 시험을 빨리 되는 게 비용을 종국적으로 아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중에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번입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속의 공간을 한 30% 정도 이렇게 남겨두세요.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10번이나 똑같습니다. 좀 무감각해지는 게 좋습니다. 예민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학생들이. 자기 영역이 이렇게 너무 강해서 주변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즉각 반응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큰 피해자는 본인이에요. 시험에 대한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밖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소모가 되니까 공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일들에 무감각해지세요. 특히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정치에 과몰입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차단하고 공부에만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공부만 생각하는 것이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는 지름길이고 유리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교재 선택, 강좌 선택 안내를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민법은 기본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태수 선생님은 민법 종론이라는 책이 좋고 그 다음 강락규 선생님도 기본서가 좋고 그 다음 박승수, 송영곤, 윤동환 이분들 중에 기본서 하나 택했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혹여라도 이제 로민정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보던데 그건 기본서가 아닙니다. 기본서가 아니고 민법을 그 얇은 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민법 과목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책은 실력을 늘리지는 못합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정리하는 책이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요 이런 부분인데 예컨대 기본서가 민법 두꺼우면 한 1000페이지 될 겁니다. 가족법 일단 제외한다 하면은 1000페이지면은 우리가 하루 10시간 이상을 공부한다 이렇게 전제하면은 1시간에 10페이지를 읽으면은 하루에 100페이지입니다.
열흘이면 날고, 열흘이면. 근데 우리가 민법에 한 20회 잡혀 있으니까 하루에 50페이지를 읽으면은 기본서를 정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담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는 이따 설명은 하겠지만 별치로 법학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해결해 드릴 테니까 보시겠습니다. 또 민사소송법입니다. 이종훈 선생님 우리 학원에 계시고 윤동환, 박승수 뭐 이렇게 또 뭐 다른 책도 있겠지만은 그다음 형사소송법입니다. 김영은 선생님 학원에 계시고 정현석 선생님 학원에 계시고 헌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강승민 선생님 교재를 많이 볼 거예요. 좋은 교재이고 제 교재는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목차 없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보면 안 됩니다. 목차 없는 교재. 목차 없는 교재 이따가 자료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 행정법은 뭐 기본서를 보든 안 보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학원 교재 따라가시면 강의하고 연결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밑에 두 번째 칸은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관영 선생님 사례집이 되게 간략하게 여러분들 보기에 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거 쭉 따라가시면 사례 대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다른 것들도 뭐 변사기나 여러분이 선택한 사례집은 충분합니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강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민법 강의입니다. 민법 강의. 이관영 변호사님은 기출문제 플러스 사례집으로 이렇게 여러분 강의 계획서 봤었고요. 그 수강 대상자를 보면 일단은 3개월 선행한 학생들은 기본서로 수강을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한다.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그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기본서를 학습한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클 것이고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태 선생님 그 강의 교재를 보면은 기본서 민법 종론을 합니다. 지난번에 수정된 강의 계획서가 배포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 객관식 문제를 수업 중에 다루거나 출제를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합니다. 수강 대상자는 그동안에 기출문제만 가지고 준비를 했다. 또는 암기장만 가지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다져야 됩니다. 또 기본서와 병행해서 기출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이 다질 수 있는 유리한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태우 선생님은 하루에 수업을 4시간 정도 합니다. 수업이 이제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짐을 덜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지금 시기에는 맞는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민소법, 형소법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원이 강의가 성격이 동일한 걸 2개까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관영 변호사님은 아마 민법 하면서 본인의 수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거고 그 다음 기본서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이 또 이종훈 선생님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기본서로 좀 다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는 기본서로 다진 적이 없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서 위주로 가시고 문제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형소법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형법을 보면은 형법은 핵심 정리 요약서를 보든 이인규 선생님의 유명한 책인 캡슐을 보든 큰 상관이 없어요. 형법의 논리라는 부분은 연결된 논리가 아니고 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그 다음에 처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흐름이라는 게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단락적인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행정법, 헌법, 이거 작과목입니다. 작과목.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 과목이라서 내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장에다 객관식 문제도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원하는 점수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이렇게 법학을 다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험에 대처해서 얕게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되고 밑에 치약 과목 보안 클리닉 소개입니다. 여기가 대개 성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공부의 가장 큰 덩어리가 민법입니다. 그 민사법, 형사법, 공법이 있는데 민법을 남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민법을 전문가가 해결해 주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공법하고 형사법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은 수업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남은 시간을 효율성 높인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민법은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은 행정법이 너무나 약하다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하시고, 나는 형법이나 형소법이 너무나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축은 민법입니다. 축은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민소법으로 이렇게 하고, 또는 너무 처진다, 너무 방향이 전혀 안 잡힌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과목을 좀 보충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이 진심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법학 공부 효율적으로 하기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지. 제가 내드린 다른 자료가 있죠. 여러분 공부 준비를 좀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준비하는 그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볼펜을 쓰는 학생도 있고, 형광펜을 쓰는 학생도 있고, 자를 쓰는 학생도 있고, 전투 모드를 좀 갖춰주세요.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한다. 원래 여러분 모양 그대로. 오늘 얘기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한테 이제 잘 전달되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또 전달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를 조금만 더 보시고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수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공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전공이. 이 전공으로 아주 우수한 자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로스쿨에 이렇게 진입을 시키니까, 예컨대 심리학을 전공했다 이런 학생하고 경제학을 전공했다 아니면 심지어 이과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련입니다. 예컨대 변호사 시험을 축구 선수를 뽑는데 야구로 단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 전환이 지식이 제로인 상태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도를 잘 받으면 3년 안에 전환이 무난히 됐었는데, 학교에서 지도를 소홀히 받았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또 소홀히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환이 안 되니까 법특유 학습법을 모르고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하염없습니다. 늘지가 않아요. 늘지가. 그리고 법특유 논리를 가지고 교재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끊어지면은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다르게 보내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내가 책을 어떤 각도로 보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인데 제가 1분을 드릴게요. 1분을 드릴 테니까 어느 부분을 봐야 됩니까? 1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을 보세요. 지금 1분이 주어졌다. 표시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형광펜을 쓰면 형광펜으로, 볼펜을 쓰면 볼펜으로, 뭐 색사인펜을 쓰면 색사인펜으로 똑같이 1분입니다. 자, 1번을 봤는데 표시가 어디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은 표시는 목차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길이 목차에 있어야 돼요. 목차에. 내용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법을 내가 모르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시가 지금 1번의 합헌적 법률에서 의의하면 의의에 있어야 되고, 표시가 2번 목차에서는 근거에 있어야 되고, 3번 목차에서는 한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목차에서는 유형에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굳이 색깔을 입히면 형광펜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문장을 빠르게 읽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전체적인 조망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길이 가야 되는 부분이 합헌적 법률 해석 한계의 작은 목차들이 있습니다.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 기본권 보장사 한계, 이 부분에 목차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유형에 가면은 1번의 한정합헌, 한정위헌, 불합치 결정이죠.
여기에 우선적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 않으면 막 읽었다, 막 읽었다. 막 읽었다인데, 자, 다시 제일 앞 페이지로 와서 법학서적 수험 적합초로 읽기 그 부분에 1번, 2번,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주제를 봤을 때 이게 객관식 관련 주제인가 사례형 관련 주제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객관식은 객관식대로 따로, 사례형은 사례형대로 따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관련 주제이면 객관식 논점 파악에 주력을 해야 되고, 사례형 관련 주제이면 전체 구조, 키워드 파악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읽는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4번 법조문은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하는 것인데, 자, 지금 합헌적 법률 해석은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한 학생도 있고 헌법을 미처 하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답을 가르쳐 드리면은 이거는 객관식 관련 주제입니다. 객관식 관련 주제이기 때문에 객관식이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가 이 부분을 초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주제는 앞으로 정독을 많이 하는 주제가 아닌 겁니다. 객관식에만 나오니까요. 거기에 맞게만 준비하면 돼요. 자, 다시 그 페이지의 제일 위를 보십시오. 제일 위를 보면은 눈길을 주면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눈길 주면 무조건 줄여야 돼요. 만약에 소설책처럼 읽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법학 발전에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가끔 정리해 놓은 책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학생은 심지어 형광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칠하면서 읽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1000페이지가 1000페이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1000페이지를 보더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줄이면은 1000페이지가 한 번 이렇게 줄여두면 500페이지가 돼요. 다음에 또 줄이면은 300페이지가 되고 또 줄이면 200페이지가 되고 또 줄이면 100페이지가 되니까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 할지라도 부담 느끼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의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봅니다. 1번에 합헌적 법률에서 의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30초 드릴 테니까 줄여보세요. 줄이는 게 자신이 없으면 연필로 줄여야 됩니다. 꼭 줄일 때는 자를 대고 그으세요. 자를 대고. 손으로 하지 말고 삐뚤삐뚤 하지 말고. 한 번 볼 책이 아니고 여러 번 봐야 되니까 자를 대고 줄여야 돼요. 수정이 쉬운 걸 전제로 좀 줄여야 되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줄여보십시오.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객관식 주제면은 객관식 논점 부분을 줄이는 것이고, 사례형 주제이면은 문장이 되게 밑줄을 그어야 돼요. 문장이 되게. 말이 되게 줄을 그어야 되고, 객관식 논점이면은 답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보니까 전혀 다른 부분이 논점이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정리하고. 자, 의 부분입니다. 의 부분에 자 위에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세 줄까지 중에 어느 부분이 논점인가 하면은 세 번째 줄에 사법 소극주의 논점 하나, 그 다음 법률 해석 지침 이게 논점 2개입니다. 이게 객관식에는 사법 적극주의, 헌법 해석 지침 이렇게 나와요. 즉 이하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공정한 경우에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법률조항을 해석하는 해석 지침을 말한다. 즉 이하에서 특별히 건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은 문제라기보다는 법률 해석은 문제이므로 건질 말이 있네요. 그렇죠? 헌법 해석은 문제가 아니고 법률 해석은 문제다. 이게 또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법원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키워드예요. 잘못하면 합헌적 법률에서 이게 우리가 헌법 파트에서 배우니까 이게 헌재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다만이어를 보십시오. 다만이어는 특별히 건질 말이 필요 없어요. 충분하고 이론적 근거 20초 드립니다. 또 줄여보십시오. 객관식 주제예요. 단어를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리한 부분도 남겨두시고 제가 정리해 드리는 부분도 남겨두십시오. 자, 제가 줄여드립니다. 첫째 초단의 통일적인 법 질서 형성. 세 번째 줄에 권력 분립의 정신의 합치. 그 다음 같은 줄에 입법 기능을 최대한 존중. 마지막 줄 후단의 법적 안정성. 이 네 가지가 근거입니다. 이 근거 중에 다른 말을 넣으면 틀린 말이에요. 예컨대 뭐 신뢰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객관식은 그렇게 맞네요. 한계 부분을 보십시오. 한계 부분은 일단은 목차를 정리해야 됩니다. 문의적 관계, 문의 동그라미 치세요. 법목적적 관계, 목의 동그라미 치세요. 헌법 수용적 관계, 수의 동그라미 치세요. 4번에 기본권 보장상 관계, 기본의 동그라미 치세요. 한계는 문목수 기본이에요. 문목수 기본. 그래 객관식 주제를 할지라도 각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문의적 관계 한번 보십시오. 문의적 관계. 자, 문의적 관계. 자, 문의적 관계 부분에 줄여보십시오. 자, 30초 드립니다. 자, 문의적 관계 제가 줄이겠습니다. 첫 줄로 와보십시오. 첫 줄의 첫째 문장이다. 법조문은 문구가 명료하고 이례적. 이리적. 합헌적 법률 해석은 A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B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살려두자 이런 부분인데 법조문은 문구가 이리적이면 불가능합니다. 그 말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판례입니다. 판례. 조약은 읽으면 충분해요. 조약은. 한 번을 읽으면 충분한 주제가 있고 여러 번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 밑줄이 가야 돼요. 그 다음 대법원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군인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한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관한. 그렇다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용 파악은 돼야 되니까. 무죄 선고를 받으면 본급의 차익을 소급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 봅니다. 이 무죄 선고를 받은 때라 하면 이렇게 판례가 딴표를 줬죠. 이게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죄 선고 의미를 찾아보세요. 대꾸가 있어요. 대꾸가. 대꾸를 찾아요. 형식상 무죄 판결. 그 다음 또 다른 대꾸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상 무죄 재판. 와,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해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하죠. 자, 결론 정리하면 끝에 이러한 해석이 합헌적 법률 해석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판례는 더 정밀하게 봐야 됩니다. 판례는 판사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핵심적인 말들만 하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필요한 말을 자꾸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법목적 관계는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2번,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기본권 보장사 한계입니다. 키워드를 잡으세요. 20초.
키워드 팁을 드릴까요? 기본권 보장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네요. 그렇죠? 우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 어느 경우에 적용됩니까? 정신적 자유권을 규제하는 입법, 경제적 자유권을 규제하는 입법. 논점이 세 군데예요. 기본권 보장에 유리한가? 어느 경우에 활용도가 높은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합헌적 법률 해석 유형입니다. 자, 1, 2번을 읽습니다. 1, 2번 읽고 빠르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을 객관적으로 건지겠는가? 팁을 드릴까요? 합헌적 법률 해석 유형에 속하는 것과 안 속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목차에 OX로 표시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것만 보면 됩니다. 한정합헌, 한정유형 결정, 합헌적 법률에서 유형에 속합니까? 그럼 목차의 동그라미.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합헌적 법률에서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차 X. 아니면 뭐냐? 아니면 뭐냐? 아니면 뭐냐를 찾으세요. 아니면 뭡니까? 사법적 자제 표현. 그렇게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앞페이지로 돌아와서 보세요. 앞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전에 여러분이 정리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리한 부분을. 이 정리한 부분을 목차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겠지만은 지금 그거보다는 훨씬 몇 배로 단축이 됐을 겁니다. 그 법선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1000페이지를 읽었는데 1000페이지가 온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주제를 보십시오. 법조문 바르게 보기.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법조문인데 128조 1항 한번 읽어보세요. 법조문은 만연히 읽으면 안 돼요. 만연히 읽으면. 항상 법서는 목차입니다. 목차를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어를 잡아야 돼요. 목차를 읽고. 목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 개정의 제안, 공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법조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128조 1항에는 끝에 보니까 제한된다. 제한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129조에는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논점이 보입니다. 논점이 제한권자는 누구입니까? 작은번호 붙여보세요. 제한권자 작은번호 붙여보세요. 1번 국회 제적위원 가반수. 2번 대통령. 그럼 여러분 출처하면 어느 부분을 건드리겠어요? 작은 번호 1번을 건드리겠죠. 2번을 뭐 대통령을 뭐 부통령 이렇게 바꾸겠어요? 국무총리로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공고에는 어떤 부분이 키워드입니까? 바로 보이네요. 숫자네요. 그리고 숫자. 자, 의결에 내려갑니다. 의결. 이 법조문 이런 부분은 만연히 읽으면 안 됩니다. 만연히. 아주 사납게 이렇게 내가 물어뜯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의결입니다. 팁을 조금 드릴까요? 기간, 기산점, 정족수 찾아보세요. 찾은 부분에 작은 번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시간을 절약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기산점은 공고된 날로부터가 기산점이에요. 이게 공고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이게 기간이고 이게 2번이고 의정족수 보니까 제적 3분의 2 이상은 찬성 이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만 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투표 내려가서 국민투표법 92조를 보겠습니다. 국민투표 칸에 밑에 가면 국민투표법 92조가 있어요. 논점을 네 군데 찾으세요.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안 돼요. 밋밋하게. 소설 읽듯이.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자, 찾아보세요.
자, 원고에 1번을 붙여보세요. 원고가 투표인 10만 이상. 피고의 작은 번호 2번을 붙여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소기간에 3번을 붙여보세요.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에 4번을 붙이세요. 관할이 대법원입니다.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원고, 피고, 제소기간, 관할입니다. 이 지문 하나에 지금 지문이 함정이 4군데나 있어요. 이걸 만만히 읽으면은 뭐 의미가 없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오늘은 뭐 헌법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안기장 바라보기 이렇게 마지막 주제를 보겠습니다. 안기장 바라보기. 안기장은 이건 사례형 주제입니다. 사례형. 사례형의 주제가. 68조 2항 위헌소원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은 출제한 걸 보면서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점수는 못 받겠구나. 학생들이 점수는 못 받겠고 우리 학생들하고 점차를 좀 나겠다 이런 그 생각은 했습니다. 학생들 점수 이렇게 쭉 보니까 예상대로 원래 이제 우리 학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오는데 지금 시기에는 40점이나 40점 전부 초반입니다.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법이란 부분은 채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고 논리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구현해서 용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안 줘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구나 이렇게 봐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주제 부분인데 자 일단 사량이니까 사량은 무조건 목차입니다. 일단 목차. 1번에 보니까 의의 및 법적 성격. 2번에 요건이구나. 3번의 요건 중에 3번의 목차 보니까 대상으로 법률이 있고 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4번에 재판은 전제성 뭐 끊임없이 많이 봤던 말일 거예요. 그 다음 5번에 법원의 기각 결정, 6번에 변호사 강제주의, 7번에 청구기간입니다. 청구기간인데 이런 목차는 이건 틀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앞에 와보겠습니다. 요건 부분. 2번의 위헌소원의 요건 부분을 보세요. 요건 부분이 3번 이하 목차들입니다. 그럼 1번부터 지금 동그라미 5번까지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보니까 계속 볼 때마다 암기하면 안 되고 이때 두 문자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두 문자를 따보겠습니다. 1번에 대상인 법률일 것, 대상인 법률일 것, 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판은 전제성, 전. 법원의 기각 결정, 법. 변호사 강제주의 준수, 변. 청구기간의 기. 대전법 병기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대전법 병기. 그래야 나중에 위헌소원의 요건을 읽을 때 동일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법 병기를 전제로 이하 목차들을 보세요. 목차들을. 3번 이하 목차들만. 일단 3번 이하 목차들만 우리가 봤던 목차들만 암기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자, 확인이 됐으면 1번을 보십시오. 자, 다시 앞에 들어와서 위헌소원의 의미 법적 성격인데 눈길 주면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줄여보세요. 1번. 이거는 사례에서 먹는 거니까 문장이 되게 줄여야 돼요. 문장이 되게. 여러분들이 저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키워드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학생이 오해를 해서 키워드만 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문장 속에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자, 위헌소원의 의미 법적 성격 있는 의의는 관할에 헌재법 68조 2항 언더라인 되면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을 정리합니다. 학설은 위헌법원 심판설과 헌법소원설의 대립, 여기까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 이하는 헌재 입장에 따르기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주제가 4줄밖에 안 되지만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줄여나가야 돼요. 양이 많든 적든 무조건 줄여가지고 컴팩트하게 내 지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고 3번의 대상으로 법률 보십시오. 1번 줄여보세요. 1번. 양갈 1번. 이건 대상으로 법률의 1번에는 배점이 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1번에 위헌소는 대상은 법률입니다. 법률 그냥. 뭐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의미 없어요. 그냥 법률이에요. 법률.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령이나 불령입니다. 대꾸를 찾아 대상은 법률이고 대통령령이나 불령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 그칩니다. 중간에 뭐 긴급명령이네요. 조약이네요. 이거 날 해봤자 의미 없어요. 법률 안에 다 포함되는 말이니까. 자, 3번에 관습법을 또 줄여보겠습니다. 관습법의 1번에는 헌법재판소이고 2번에는 대법원입니다. 이걸 줄여보세요. 자, 1번에 헌법재판소 줄여볼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은 대상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 결론을 먼저 정리해야 되고, 그렇죠? 위헌범 심판은 대상이 된다. 이게 하나 키워드고, 왜 된다고 봅니까? 논거가 있어야 돼요. 왜 된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 이게 키워드예요. 이 말이 들어가면은 앞뒤로는 다른 말이 들어가도 전부 정답으로 보는 것이고, 이 말이 빠지면 오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법원을 보십시오. 대법원 결론, 헌법재판소 정리한 논리 그대로 정리하세요. 결론적으로 끝에 위헌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결론, 왜? 헌재 말과 반대되는 말을 찾아요. 두 번째 줄에 보충적인 법원에 되는 것에 불과. 보충적 법원이에요. 헌재는 법률과 같은 효력인데 대법원은 보충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꾸 줄여가야 되는데 뒤로 가서 또 4번을 보십시오. 재판전제성입니다. 재판전제성. 재판전제성은 많이 볼 거니까 지금은 이제 줄이진 않겠습니다. 근데 재판은 전제성 쓸 때는 1번의 의의법원은 당연히 써야 되고 득점 포인트가 2번에 있어요. 사례 경우 3포섭 1, 2, 3으로 구분해서 정밀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68조 2항 헌법소원이 나오면은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다 줄인 만큼 써야 되고 줄여서 써야 되고 재판은 전제성은 풍부하게 써야 점수를 받습니다. 아마 원래 점수가 본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 밸런스를 잃었다 내지는 논리적 출발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만큼 하겠습니다. 헌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하는데 지금 제가 정리한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정리를 시간을 들여서 해드렸는가 하면은 강의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은 내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어가 무엇이고 책을 어떻게 읽고 이 내용이 무엇이고 이 부분이 전달이 됐지만은 강의를 안 듣고 여러분 혼자 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정리했던 그 미숙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합격하자면은 종국적으로 암기입니다. 암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암기를 하자면 전제로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 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정리를 하자면 그 전제로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듣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서 이해가 되면은 정리가 가능할 것이고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양이 줄으면은 지금 정리된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정리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양이 한 5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5분의 1만 암기하면 되니까 뭐 기본서가 1000페이지든 2000페이지든지 기본서를 택하면 시간적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모르면 많아지고 알면 쉬워지니까 강의를 들으면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학원에 또 강의가 뭐 유료로 진행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강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 실력을 향상하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이제 책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또는 동영상 제공을 통해서 진행할 테니까 지금은 민법 강의를 충실히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내드린 자료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OT 자료로 돌아오십시오. 눈길 주면 무조건 줄인다. 이 부분은 어디 뭐 책상 한가운데 써놓든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도를 조금 높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으면은 이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되는데 훈련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보는가 이것하고 막연히 보는가 이 부분은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무조건 중요한 부분을 가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기록형 스터디 안내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OT를 하니까 그냥 밑에 스터디 상세 일정이 6월 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 진행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질문은 지금 하지 마시고 한 5월 중하순 정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세한 내용을 공지를 하고 또 스터디 OT만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로 가십시오. 하루 일정인데 하루 일정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데 9시부터 나오지 마시고 8시에 나오세요. 8시에. 왜 이제 8시에 나오는가 하면은 8시에 나와서 그날 볼 범위를 빠르게 보세요. 그날 볼 범위를 빠르게. 1시간 정도면은 그날 볼 범위를 다 볼 겁니다. 근데 못 본다 이런 얘기는 정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오전 시험 보고 오전 일부 시간 오후 이렇게 할애해서 내일 시험 볼 걸 정리를 하세요. 또 강의를 통해 정리하시고 그 하루 종일 공부한 부분을 그 다음날 1시간 정도 빠르게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본 내용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보시고 시간을 빠르게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부 강도를 조금 높이거나 이렇게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면 첨삭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대면 첨삭 안내는 신청 방법을 별도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첨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강사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리 배정 기준입니다. 기존 3개월 미리 이제 들어왔던 학생들은 자리에 대한 선정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3일간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보십시오. 사용해 보시고 편한 자리를 선정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봐서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소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선택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선택을 받는 선생님들은 2층이나 3층에 주로 강의실이 정해지니까 이렇게 라인업을 봐서 내가 선택한 선생님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게 선택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래층으로 잡으시는 게 나중에 자리 이동에 번거로움이 조금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에어컨 위치 잘 파악하십시오.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기온, 이제 온도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할 수가 있고 또는 에어컨 바로 밑이다 이렇게 하면은 찬바람을 바로 맞을 수가 있으니까 며칠 동안 앉아보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입니다. 1번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2번 휴대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3번입니다. 흡연자 별도로 파악해서 흡연석을 정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여기에 분란이 많이 있어요. 춥다 덥다 춥다 덥다 막 이렇게 분란이 있는데 실내 적정 온도를 학원이 관리를 합니다. 내가 춥다 이렇게 하면 옷을 조금 더 입으시고 덥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본인이 시원한 옷을 입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 맞추겠습니다. 5번입니다. 주변 학생에 불편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필기구 소음이나 불필요한 공부 습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부실거린다든가 이런 다리를 떤다든가 이런 부분. 불편이 발생하면 총무실을 통해 전달해 주시고 해소되지 않으면 자리 이동을 본인이 또는 상대방이 이렇게 어느 쪽이든 우리가 파악해서 편리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5번하고 관련해서 주변 학생의 불편을 주는 행동 이런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무던한 게 좋습니다. 본인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학생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과들을 보면은 성과들이 일반적인 평균 무던한 학생들보다는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를 그냥 남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의 영역이니까 그냥 나는 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나은 심리로 갈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7페이지입니다. 벌점에 대한 기준입니다.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거나 제일 아래쪽에 저한테 응시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거나 그 다음 학원 내 불편 건의사항 전달 방법입니다. 익명 게시판이 학원에 있는데 이건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평균적인 수준에 비춰서 이렇게 맞지 않는 일부 학생들이 예전에 일부 학생들이 여러분 대표성이 전혀 없는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리면은 부분이 전체를 이렇게 오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수준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고 학원 내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3번에 제 번호를 꼭 기록하십시오. 아무 때나 연락해도 되니까요. 대신에 뭐 새벽 1시에 이렇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제가 받는 거 어렵지 않은데 깜짝 놀라요. 밤늦게 오면. 10시 넘어오면은 이게 뭐 정말 급한 일이구나. 받아보면은 뭐 별거 없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보내실 때는 꼭 이렇게 소속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좀 밝혀주세요. K2반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누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내는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학원 행정 부분은 학원에 이렇게 하세요. 제가 행정은 잘 모르니까 제가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코로나 지금은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은 혹시 심해지면은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는 불가항력이라. 작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코로나 뭐 하면은 학원 운영 어떻게 되나 이건 신문 보도에 따를 뿐이에요.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를 뿐이지 우리가 뭐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 제가 조금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OT를 마치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 받고 개인적인 질문이면은 제가 벗어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앞으로 나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손을 들고 하셔도 되고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